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지를 중심으로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담양의 옥천약수터 유해 발굴 현장에서는 유골 26구와 탄피, 고무신 등 유류품이 발굴됐고요. 그중 2구의 유골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담양에서 수습된 유골 26구는 지금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가 돼 있고요. 오늘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유해 봉안식이 열렸는데요. 봉안식에서는 담양에서 수습된 유골 1구가 위패 형식으로 77년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양과 하동 지역 민간인이 대량으로 학살된 곳으로 알려진 광양 매티제에서는 9구의 유골이 수습됐는데요. 오늘 유해 봉안식을 통해서 세종 추모의 집에 모셔지게 됐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유족들의 깊은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유족 DNA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고요. 유골, 유류품 발굴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서 고령의 유족들이 희생자 유골도 찾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브리핑 통해서 지역 소식들 정리해보고요. 시는 뭐하니 이번 주 취재기 안다니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25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양항 알루미늄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9일 만에 진화가 됐는데 불길을 키운 원인 물질인 이 알루미늄 광재의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을 통해서 알루미늄 광재는 재련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부산물로 알루미늄과 산화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카, 철, 염소 성분 등 여러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 화재 과정에서 알루미늄 드로스가 물로 진화되지 않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서 대기오염 우려를 키운 만큼 지정 폐기물로의 조속한 분류가 필요하다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앞서 광양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화재 지점 반경 2km 내에서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물 VOC라 그러죠. 이런 유해 화학물질 등을 측정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런 결과를 내놨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환경단체는 이와 별개로 제도적 관리 미비를 지적을 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알루미늄 드로스는 사실상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이지만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처리 운반되고 있다. 애초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돼야 할 물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창고 임대 또 불법 폐기물 반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을 하고 대기 오염을 유발했다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광양항 물류 창고에는 수천 톤의 알루미늄 광재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어느 창고에 예를 들면 방사능 물질이나 폭발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던 그 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창고에는 지금 알루미늄 광재만 있지만 그 예. 맞은편 창고에도 비슷한 알루미늄 광재가 또 있고요. 그런데 다른 창고들에는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것부터 일단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절차인 사보임을 강제로 진행한 사건, 지난주 저희가 이 작가야 코너에서 자세히 다뤘었는데 그 관련돼서 송하진 의원이 이를 철회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하진 의원은 어제 여수시의회에서 강제 사보임 철회를 요구하는 소수문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 의원은 시민 호소문을 통해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전 협의 없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됐다. 그런데 이는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폭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송 의원은 이번 조치가 무소속 또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시민이 부여한 대표 권한과 의정 활동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예. 또 시민 권리와 의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송 의원은 강제 사보임 의결 철회 또 백인숙 의장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사보임 절차 법령 및 규칙 명문화, 모든 의원의 독립적 의정 활동 보장 등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앞서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교체 조치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사보임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직접 송하진 의원 음성을 좀 들어보고 했었는데 여러 의혹이 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개발 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송하진 의원이 계속 난개발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송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할까봐 찍어내기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 예. 또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있어서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이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백인숙 시의회 의장 입장 나왔습니까? 네, 백인숙 의장은 이번 사보임과 관련해서 관련 법이나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장에게 추천 권한이 있다. 또 지역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아서 안건 상정과 표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몰들이 다리가 생겨서 육로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섬 지역에도 섬 추가 배송비를 그대로 받아왔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온라인 쇼핑몰 16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를 보면요. 예. 주요 온라인몰 18곳 가운데 13곳이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섬인 16섬에 섬 지역과 마찬가지인 추가 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 지침은 16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된 건데요. 6개월간요. 이 16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사업자는 NS쇼핑, 또 쿠팡, SSG닷컴, 또 롯데쇼핑 등 여러 쇼핑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동안 배송비가 추가 부과된 16섬은 여수를 비롯해서 목포, 고흥, 완도, 신안 등 전국 10개 기초단체에 걸쳐서 총 39곳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자율 권고 형식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시정 권고를 내렸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도 적발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율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6섬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다는 거죠. 16섬 주민들 예를 들면 낭도 같은 경우 그런 주민들은 다리가 생긴 지 벌써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1, 2만 원짜리 티셔츠나 바지 하나를 시켜도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의 추가 요금을 내왔던 겁니다. 예, 잘못된 것을 이제 시정 권고를 받았으면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이행을 해야죠. 그런데도 쿠팡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이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조속히 좀 이것 또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여순 사건 제3차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건수가 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남도는 지난달까지 진행한 제3차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진행한 결과 3,41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수는 2021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 번째로 실시가 된 건데요. 예. 지금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879건입니다. 예. 이 가운데 희생자 유족이
8,269건, 진상규명이 2,610건입니다. 예. 네, 전남도는 1, 2차 신고 7,465건 가운데 6,447건에 대한 조사 심의를 완료를 했고요. 여순사건 중앙위원회는 3,490건을 심사 결정 완료를 하고 2,322건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또 늘어난 건 접수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 인력 3명을 충원해서 1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신고 접수 소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의 최황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보도센터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지지난주부터 한 2주에 걸쳐서 독일, 일본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거기까지? 네, 제가 지금 여수의 석유화학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과 일본을 차례로 다녀왔는데요. 일단 독일은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인 바스프가 있습니다. 그 바스프 본사를 방문했고요. 예. 이 전통 방식의 석유화학 업종이 과연 친환경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겪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정부가 기업들에게 너희들 구조조정 어떻게 할래? 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예. 이 한국의 기업 주도의 구조조정과 일본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해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답이 좀 나왔습니까? 예, 일단 지금은 말할 순 없지만 네, 본 방송은 12월 초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바스프는 뭐 여수 산단에도 들어와 있는 업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여수에 있는 바스프와 또 독일에 있는 바스프는 사실 이 규모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기업이 지향하는 부분도 조금 달라서 현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 기대가 또 됩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아무 지금 정보도 오픈하지 못하겠다라는 지금 태도이신 거죠? 지금도 많이 오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하신 내용도 돌아오자마자 또 지역 이슈 또 취재하셨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여수의 물 이슈 취재하셨는데 주말에 단수 그리고 탁한 물이 좀 나온다는 탁수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도 좀 난 것 같고요. 저도 지인이 여수시에서 보낸 안내 문자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알게 됐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토요일에 받으셨죠? 예. 지난주 토요일에 흐린 물이 나와서 당황한 시민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오후 6시쯤 여수시가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난 문자 내용은 여수 남수가압장 정전으로 상수도 공급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수가압장은 수자원 공사에서 원수를 받아서 구 여수권 시민들의 식수인 둔덕 정수장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수장으로 보내기 위한 펌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남수가압장이 토요일 오전 8시쯤 정전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노후화된 전력 설비로 인해서 이 불꽃이 발생했거든요. 다행히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9시간 가까이 정전이 이어졌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수장의 취소원인 가압장, 펌프장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정수장의 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졌고 이 탁수 그리고 단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펌핑을 못하니까 수위가 낮아진 거고 네. 그러면서 단수와 탁수는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네, 그 정수장의 취소원인 가압장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수장 수위가 급격히 낮아진 건데요. 이 원래 정수장 그 아래쪽에는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수 관로에도 찌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수량이 유지가 된다면 찌꺼기들까지 밀려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당시 정전이 9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길이 끊긴 거예요. 근데 세대원들의 물 공급은 계속
계속 있었을 거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침전물까지 섞여서 나온 겁니다. 그럼 원래 정수조 안에는 일정 부분 좀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네네, 정수장은 이제 약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식수원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물들이 이제 공급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수 관로에도 다 일정 부분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수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단수, 탁수로 피해 상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 둔덕정수장의 수용가 약 3만 6천여 세대라고 여수시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만 6천여 세대가 모두 뭐 시간대는 달랐지만 물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탁수 피해가 나오거나 하는 등 민원 발생이 많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일반 세대도 그런데 그 지역 전체에 이런 피해가 있었다면 뭐 식당이라든지 뭐 물을 써야 하는 가게의 피해도 좀 났을 것 같아요. 네, 토요일에 이제 탁수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탁수가 이어지다 보니 식당들도 아무래도 그 장사를 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뭐 식당뿐일까요? 시민분들도 잘 씻지 못했다라는 뭐 이야기도 그래요. 있었고 밥도 못 찢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예. 여수시에서는 물 이슈가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도 고소동에서 단수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에만 이렇게 대규모 단수, 탁수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벌써 2건입니다. 예. 지난 8월에 그 휴가철을 맞아서 여수 고소동 일대에서 약 300여 세대에서 단수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는 소규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 배수관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해서 인근 수용가에서도 단수가 발생했던 건인데 예. 벌써 올해 2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해였던가요? 추석 때도 단수 사태가 돌산 지역을 중심으로 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추석 연휴에 그 율촌과 돌산 1,600여 세대에서 단수가 발생해가지고 그 고향으로 온 귀성객들 다시 돌아가거나 하는 등 또 큰 불편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 돌산에 몰려있던 그 펜션, 리조트, 호텔 등 많은 그 호텔업계, 관광업계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물을 많이 쓰면서 그때는 약간 단수가 생겼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시민들이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식수랑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수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여수시의 입장. 네, 일단 전국에서도 지하 공사를 하다가 배수관로를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서 파손해서 단수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예. 네, 뭐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게 무슨 입장입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봤을 때는 1년에 2건이나 이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로 누수가 발생한 곳은 여수가 유일할 텐데요. 일단 시민들의 입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해합니다. 이 예. 식수는 생활권 그리고 생명권으로 직결되잖아요. 예. 이 여수시의 물행정에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니만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수시는 현실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기에는 예산이나 행정 그 인력으로나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예산 타령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 안전과 또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매번 여수에 그 물이 좀 탁하게 나온다 이런 민원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고 고친다고는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답답함이 좀 듭니다. 일단 어제까지 뭐 해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까? 네, 일단 여수시는 수요일까지 어제까지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뭐 소방전 상수도 밸브를 계속해서 열어가지고 찌꺼기를 빼는 작업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수용가에서도 배수관 찌꺼기는 다 뺐을 텐데요. 혹시라도 일부 지역에서 추가로 나올 경우에는 물을 조금만 흘려 보내주시면 맑은 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취재해 보시면서 좀 여수시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수시는 일단 예방하기에 아까 무리가 있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종합적인 실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여수시가 현실적으로 그 지형적 특성상 산과 바다가 있어서 꼬불꼬불한 뭐 관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매년 단수 탁수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큰 문제거든요. 취수원, 정수원부터 이 배수관로의 노후화된 정도 다 모두 다 종합적인 실태 점검이 지금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예산 들어갈 곳이 많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늘 여수의 소식들 전해주러 여수시에서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이 또 오늘 이렇게 화사하게 또 스튜디오를 밝혀 주시는 의상으로 또 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늘 흰색으로 입고 오자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춘 건 저희도 아닌데요. 아닌데 저희가 마음이 좀 통하나 봐요. 방송을 하면 할수록 네. 네. 오늘 그런 근데 게 아니 있어요. 제가 아니라 네.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송 네. 아나운서님께서 옷을 맞추신 것 같은데 레이스가 너무 네. 화려합니다.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좀 화려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김희신 팀장님은 저 오늘 레이스 좀 레이스하고 달았습니다. 저도 오늘 네. 약간 이렇게 막 좀 나풀나풀거리는 네. 옷을 입어봤는데 네. 오늘 텐션 네. 이렇게 끌어올려서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원래 이렇게 같이 방송하시면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아, 저랑 저희 작가님도 매일 같은 생각하고 살아서 매일 비슷하게 입고 네. 오고 뭐 그런 거 이해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수시에서 정말 쫙 보니까 진짜 추석 다가오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풍성한 한가위 소식으로 채워 오셨습니다. 추석이 아직은 2주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2주 진짜 금방 가잖아요. 2주, 1주? 1주도 연휴로 치면 치면 일주일 맞아요. 남았죠. 예. 연휴로 치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다음 주 이제 금요일부터가 금요일, 네. 슈퍼 연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됩니다. 맞는 네. 소식들 준비해 예. 오신 것 같은데 이번 추석 연휴 진짜 깁니다. 네. 두 분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좀 슬프게도 일을 해야 됩니다. 점점점. 어쩐지 좀 우울 네, 모드야. 맞아요. 그 목포에서 열리는 남도 미식산업 박람회가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데요. 또 선박람회 홍보해야 되잖아요. 여섯 세계 선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저희 추석 기간 동안에도 운영을 하니까 또 그 목포 가셔서 음식도 맛보시고 선박람회도 알아가는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이 또 서부권에 계신 분들은 한번 들러서 혹시 네. 여기 이영민 팀장님이라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라전 청취자인데 아니면 뭐 약간 서비스 조금 있겠죠. 약간 네. 팁 네. 챙겨주시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그 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선박람회가 네. 올 추석 때 홍보가 얼마나 잘 되느냐도 이 흥행의 또 성패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석 네,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기대가 돼요, 이번에. 왜냐면 명절 때마다 저 항상 당직이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안 걸렸어요. 진짜요? 네. 이게 이제 여주가 길다 보니까 꼭 걸리더라고. 저번에 설 때도 또 걸렸었거든요. 네. 중간에 딱 걸리고 네. 그다음에 그전 추석 때도 그때는 추석 당일날 이제 당직이 걸려가지고 네. 진짜 밥 먹을 때도 없고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그 당직 근무표 나오자마자 막 갔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딱 피해 갔더라고. 그래서 김희신 너무 기분이 팀장님이 좋아요. 평소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열심히 네. 또 근무하시니까 이번에 또 빼주신 거 그래서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동료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저는 좀 덕분에 쉬겠습니다. 아, 좀 약간 네. 또 행운이 또 이번에는 네, 따랐네요. 또 간만에 푹 쉬시기를 네. 바라겠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이번에는 좀 교통량이 몰리는 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동을 하는 민족 대이동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 대책들 꼼꼼히 세워야 할 겁니다. 섬 귀성객들 이송 계획이나 혼잡 도로 대책들 좀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 섬 귀성객 이송 대책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섬으로 가시려면 아무래도 여객선 터미널이나 백야항, 신기항을 이용하실 건데요. 네. 또 거문도, 연도, 둔병도, 금오도까지 가야 될 섬도 다양합니다. 맞아요. 네, 여객선 관련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객선은 이제 기존대로 운항을 하는데 네. 만약에 섬 귀성객들이 몰리거나 네. 아니면 또 긴 연휴를 활용해서 섬을 관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배편을 준비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증편할 수 그래서 있게. 바로 즉시 네. 증편이 가능하도록 배편이 준비가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객선 특별 수송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요. 네. 그 이용객 추이를 분석해서 혹시 이용객이 증가하면 바로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간 비상근무 늘 뉴스에 나오는데 뉴스 그런가요? 전원 입장에서 여수 씨는 또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송기간 비상근무라는 건? 비상근무자가 그 여객선 터미널 그 선사들과 다 바로 연결을 예. 해서 그날 그 시간대에 몇 명이 탔는지,까지 다 확인을 바로바로 다 해요. 집계를 해요. 예. 시간 집계, 일 집계.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몰릴 시간이나 뭐 이렇게 된다면 파악이 바로 되겠죠. 바로바로 이렇게 그럴 조치를 때, 취할 수 조치를 있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섬 발전 지원과 성 땡땡 차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 이제 아니요. 근무는 한 분이 네, 네, 돌아가면서 하니까 돌아가면서 예, 담당 예, 대표자, 예. 담당자가 그렇다면 연휴 기간 친해서요? 하니까 이름 밝혀주시죠. 밝혀도 되나요? 예. 성은정 여사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성은정 여사님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여사님이라 해서 사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끝나고 있는데.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옥구들이라고 자, 네, 그리고 맞아요? 도로 혼잡에 대비한 대책도 좀 들어볼까요? 네, 도로 혼잡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교통 시설물들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네. 뭐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또 반사경, 뭐 교통 시설물 같은 그런 한 7만 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또 이 교통사고가 다발 지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여수시 교통정보센터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보통 경찰서와 상황실과 협의해가지고 교통 소통을 하는데 그 연휴 기간에도 만약에 이제 뭐 차량이 갑자기 밀린다거나 뭐 병명 현상이 있다거나 하면은 신호도 조정하고 예. 뭐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번에 연휴가 긴 만큼 수송기간 비상 근무하시는 분들 네. 또한 좀 비상이 걸렸지 않을까. 네. 근무 기간도 좀 늘어나고 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그 영락공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쪽 방면은 명절 때마다 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대책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추석 날과 다음 날 그리고 전날 이렇게 3일이 제일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6시에서는 추석 전날인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평소 2대 10번 운행했던 그 시내버스를요 3대 14회로 늘렸습니다. 일단 시내버스 운항 횟수를 늘렸고요. 예. 그리고 그 영락공원의 추모의 집 운영 시간도 연장을 했는데요. 보통은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5일에서 7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1시간씩 이제 더 네. 연장하는 거네요. 앞뒤로 앞뒤로. 1시간이 연장됐습니다. 네. 영락공원 추모의 집 상황 알아봤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여기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그 추석 명절 당일날은 또 휴무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 그 조금 달라진 점이 추모의 집에 보면 봉안당 보면 그 제를 지낼 수 있게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까지는 그걸 이제 명절 기간에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개방을 하니까요. 혹시 음식 같은 거 재 지내실 분들은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명절 때는 제사를 못 지내게 네, 이게 좀 제한이 됐었나요? 네, 일단
또 밀리기도 하고요. 너무 예, 혼잡해지다 너무 혼잡하고 보니까 그리고 또 인력도 좀 부족하기도 부족하고. 하고 해서 근데 올해는 좀 인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증원을 시켰습니다. 예, 네. 또 편의를 또 더 고려해 주신 것 같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가 됩니다. 여수시에서는 뭐 없나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네. 여수시에서는요, 그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오. 네, 설 연휴보다 조금 일찍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무료?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모두 무료고요. 진짜요? 네. 이거 진짜 네, 꿀팁이네요. 그렇죠. 뭐 해양공원, 네, 이순신광장, 그것도 웅천친수공원, 우리 시민들 많이 가는 곳 다 장보러 무료. 다녀야 되는데 잘 맞아요. 됐네. 너무 좋죠. 근데 좀 그렇죠. 유의하실 점, 아셔야 될 것은 딱 두 곳만 기존대로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디예요? 돌산공원 그리고 오동도 이 두 곳은 무료로 개방할 경우 너무 혼잡해질 것을 좀 네, 대비해서 그대로 유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네, 돌산공원과 오동도 오동도. 공영주차장을 네. 제외한 모든 공영주차장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무료로 개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긴 연휴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 혹은 내 가족이 다치거나 아팠을 네. 때의 경우거든요. 이게 맞아요. 아까 잠깐 뭐 식당 못 열어서 뭐 근무하는데 힘들었어요 하시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그날 다 문을 닫기 때문에 병원조차 네.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좀 대비책도 필요해 보여요. 네, 맞죠. 이렇게 명절이나 또 연휴가 길 때는 꼭 아파요. 아픈 사람이 있어. 또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배탈도 나고. 많이 갑자기 안 먹는 거 많이 맛있는 거 먹고 많이 왜 맛있는 거 또 많이 먹고. 갑자기 신경 네. 쓰고 일도 많이 하고 집안일 많이 하고 네.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저희 시에서는 이제 응급 의료기관 그리고 또 당직 의료기관 또 휴일 또 지킴이 약국 또 심야 약국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당직을 정해서 쉬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총 248개소의 이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요. 예. 병원마다 이렇게 운영하는 요일 또 시간이 다 달라서 저희가 여기서 다 안내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예. 여수시 홈페이지나 네. 또 당직실이나 네. 그때 그러니까 전화 시에 주시면 문의를 하시면? 네, 시에 문의를 하시면 바로 안내가 되고 또 시 홈페이지 보면은 공지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휴 기간에 의료기관 이용하시는데 네, 차질이 그래도 없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단 여기로 전화하시면 직통번호입니다 하는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보건진료 대책반이 있습니다. 659에 4970 음. 6590번에 4970인데요. 혹시 기억 못 하시더라도 시청에 그냥 대표 전화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섬 지역의 보건지소는 또 운영이 좀 달라요? 맞아요. 어때요? 또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남면, 연도, 계도, 삼산, 초도 이렇게 5곳 보건지소는요. 명절 네. 기간 내내 운영을 오. 합니다. 네. 명절 기간 내내 네. 9시부터 6시까지 6시까지? 종일 운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명절 하면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또 나오죠. 또 명절 선물 뜯고 그 포장지 하며 맞아요. 박스 하며 음식물 쓰레기 하며 각종 쓰레기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어떻게 이 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어떤 걸 유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그 명절 쓰레기 배출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미리 배출되어 네. 있는 것들은 수거할 수 없는데 계속 이렇게 도로에 막 쏟아져 나와 있으면 사실 미관도 해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 많아지니까 쌓이고 네, 쌓이고 맞아요. 쌓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폐기물 수거일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정말 휴무하는 부분 메모해야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10월 3일과 4일은 정상 수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된다고 보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10월 5일은요 단축 수거를 해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단축 수거라는 점. 그리고 10월 6일과 7일 이틀은 휴무입니다. 대신 이제 기동 처리반이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휴무이기 때문에 배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10월 8일부터는 정상 수거하니까 8일부터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일하고 명절 당일하고 그 다음 날만 네, 맞습니다. 그냥 집에다 좀 모셔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쓰레기를. 네. 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어쨌든 쓰레기 수거 또 휴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 최근에 또 여수시가 단수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문을 닫고 시민들의 피해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추석 명절 때 이런 식으로 단수가 되거나 혹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탁수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발생했을 때 좀 이런 절대 안 되겠잖아요. 또 가족 모여 있고 한데.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 추석에 정말 단수가 됐었어요. 당직 그 일찍 근무 중이었는데 아이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전화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네. 전화 정도가 아니고 방송에서 해도 되나? 뭐 아무튼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저 무조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죠. 예. 네, 최대한 빨리 이제 이게 돌산 쪽은 이제 갑자기 예.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돌산 지역은 좀 사용량이 늘어난 많은 거예요. 이유가 있죠. 수업 예. 때 이제 그쪽에 뭐 많잖아요. 예, 숙박술. 예. 그래서 이제 좀 물이 부족했었고 일단 올해는 돌산 쪽은 일단 배수지를 좀 이렇게 확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작년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일촌도물로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저희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네. 대책반이 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갑자기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공문서 필요한 경우들이 간혹가다 또 있죠. 있거든요. 이런 예.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섬에 갈 때 신분증 없으면 등본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뭐 여기저기 맞아요. 입장할 때 가족관계임을 증명해야 되는 네. 일이 덜어 생기거든요. 예. 그럴 때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있고요. 또 롯데몰이나 이마트, 세무서, 뭐 여천 전남병원 같이 농협 또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하시는 곳에도 무인 민원 예. 발급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수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인 민원 발급기 42개소가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 시간이나 발급 가능서를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급하시면 네. 검색하셔가지고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든든히 추석 명절을 날 수 있는 이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까지 정리를 싹 해주셨는데요. 추석하면 뭐 가족들 모이고 재미있는 거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는 그 윷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한 번씩 또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네. 해요. 옛날 전통놀이다 네. 하지만 추석 명절 때 이런 걸 해줘야 또 분위기가 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들이 또 준비되고 있다고요? 이제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이제 묘도에서 예. 묘도 같은 네. 게 이제 동증화다 천데 묘도에서는 이제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점점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명절 첫날인 10월 5일에 그 묘도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윷놀이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10월 5일 오후 2시 네. 묘도동 주민자치센터로 가시면 윷놀이도 즐기고 명절 음식도 나누는 그런 명절을 즐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영민 팀장님이 이건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시간을 꼭 좀 달라라고 부탁하셨던 게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꼭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명절 되면 또 내려와서 여수 세계 선박람회 그 붙어 있는 거 보고 저 무슨 행사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놀러 와서 네, 맞아. 친척분들이 보고 저 무슨 행사에 물어보면은 답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계 선박람회라는 게 이 세계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일지 그려볼 수 없는 게 지금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행사 개요, 목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민들 이거 외워야 됩니까? 네네네. 예. 자, 선박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달간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네. 산업,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주요 행사로는 돌산 진모지구의 주 행사장에 8개의 전시관이 들어서고 금오도, 궤도 등 여수의 섬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섬 관련 전시나 학술 행사, 각종 문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 못 외웁니다. 팀장님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오면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설명해야 아니 되는 안 거예요? 되니까 한마디로 그럼 쉽게 그래요. 좀 해주세요. 자,
내년 가을 여수로 오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내년 가을 여수로 오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쉬는 뭐하니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과 함께 6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나경원 의원님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증인들이 선사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키세요. 양심에 따라 비키세요. 왜 검찰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목 디스크가 터진 것 같아 이거. 목이 안 돌아가네 이거. 이 집에 그 마사지기 좋은 거 있지 않나? 아이고 떡배 영감 뭐 목 디스크가 아이고 뭐 그리 잘 터지간디. 야 이거 요거는 그 찜질 좀 하면 괜찮해. 요즘에 그 도수 치료인가 그 추나요법인가 그런 것도 좋다더만. 아이고 그런 것도 너무 자주 하면 못 쓰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뜨끈한 게 좋네. 근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 진호야 TV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오빠 하는 거 본게 드라마 시작했냐? 이거 법사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장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보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 뭔 놈의 법사위원들이 회의를 한다고 저리 모였는데 뭔 놈의 시장통보다 더 시끄럽다. 에이. 어디 보자. 아이고야 저 사람들 저서 싸우는 거 봐봐라 여보. 법사위가 뭐 저런데? 이거 싸우는 것이 또 정치의 꽃이라고 하지 않냐? 왜 정치의 꽃 같은 소리하고? 저게 그 국회 표준이요 표준. 아이고 표준은 무슨 뭐 싸움박질 잘하면 다 뽑아주는겨? 뭐 봐봐봐 저 오빠 타령이 나고 있구만. 뭐야 그 요즘 국회의원들은 오빠라고 부르는겨? 누구 오빠라 했대? 아주 봐봐 추 위원장이 나 의원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러더만. 윤석열 오빠? 세상 어떻게 돌아. 국회가 집안 싸움이요? 국회가 드라마 찍는 데도 아니고 오빠를 부탁해. 뭐야 오빠를 부탁해.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거야 뭐야? 아이고 잘한다. 한 소절 더 해봐. 됐어. 아이고 뭔 놈의 코미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요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빠 지키려고 싸우는 꼴이다. 내 보니까 처음부터 그 청문회 할 생각은 1도 없었어. 1도. 회의는 진행도 못하고 끝나고 국민들 세금이며 시간이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게 시간 아깝다. 법사위 추위원장하고 이 나의원하고 급나게 싸워대는데 오죽하면 그거 추나대전이라고 하겠어. 추나대전. 아이고 징어다 징해. 나가 추나요법을 받으면은 몸이라도 시원하지. 그제? 에이 추나가 이 법사위에서 딱 만난 게 난장판이 이런 난장판이 없다. 추나대전 진짜 추하네요 정말.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거의 전초전이다. 출마 준비하는 거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아이고 그런 거요. 선거 앞두고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나왔구만. 그러고 목소리만 높이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거요. 아이고 저런 거 보면 국민들 눈이 오살나게 피곤타. 진짜 피곤타. 일하라고 뽑아놓은 게 일도 안 하고 쌈박질이요. 아이고 저런 모습 보이면 뽑아주고 싶겠어. 생각을 해봐봐. 일을 잘해야 뽑아주고 싶지. 아이고 피곤해. 라디오 전망대가 9월 25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순 사건 77년이 지났지만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것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발굴된 유골 수에 비해서 신원이 밝혀진 경우는 너무나 적습니다.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에 남아 계실 동안 한 분이라도 더 희생된 가족을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순 그날이, 그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곽진원의 이름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또 한 번 길을 잃고 다시 기다린다도 괜찮아요. 그대는 항상 나의